여러분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9월부터 11월까지의 공부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특수교육학이랑 교육과정을 어떻게 정리했는지 소개를 해드렸어요. 자, 그럼 이 정리한 내용을 이제는 암기를 하고 인출을 할 차례입니다. 그 전에 먼저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임용고시는 서답형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문항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머릿속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것을 정확하게 인출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문제를 보고 나서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는 이런 거 아니었나? 라고 어렴풋이 기억하는 정도로는 절대 안 돼요. 저는 주로 마인드맵을 그리거나 두문자를 사용해서 암기랑 인출을 했는데요. 예를 들어 먼저 마인드맵을 살펴보면은 지적장애에 대한 공부를 해요. 그러면은 A4 용지 한 장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백지에다가 제가 가지고 있던 지적장애에 대한 지식을 다 마인드맵으로 그려서 적어 넣습니다. 그리다가 막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래도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려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정리한 마인드맵과 제가 방금 그린 이 백지 인출을 한 마인드맵을 비교를 해요. 그래서 제가 어디가 부족한지, 무엇을 아직 외우지 못했는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다시 집중적으로 암기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마인드맵은 공부를 했습니다. 네, 다음은 두문자입니다. 두문자는 특수교육학을 공부할 때도 유용하게 썼지만 교육과정을 공부할 때 특히 더 유용했어요. 이거는 같이 공부했던 형이 알려준 두문자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체육교과 내용체계를 외울 때 건표도 여경이라고 외웠어요. 여경이 건포도를 먹고 있는 이미지를 그리면서 건표도 여경이라고 쓴 다음에 건 옆에는 건강활동, 표 옆에는 표현활동, 도 옆에는 도전활동, 여 옆에는 여가활동, 경 옆에는 경쟁활동 이렇게 써가면서 암기를 했어요. 이렇게 교육과정이나 특수교육학을 암기를 할 때 정말 방대한 공부 내용을 압축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기에는 두문자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마인드맵이든 두문자든 암기를 하고 인출을 할 때 이 개념을 설명하는 거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임용고시는 특수교육학이나 교육과정의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현장에서 어떻게 여러 가지 상황에서 응용할 것인지를 묻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장애의 특성이나 교수 방법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그 사례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암기와 인출을 할 때 각 개념들의 사례들까지 한두 개 정도는 같이 암기와 인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임용을 공부할 때가 16년도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공부한 공부 스케줄을 표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자, 16년 9월 18일부터 9월 26일까지 PBS랑 진단평가는 하나로 묶고 나머지는 장애 영역들을 하루에 하나씩 보는 걸로 했고요. 교육과정도 하루에 한 교과를 암기하고 인출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어요. 이것을 한 번 더 해서 10월 6일까지 운용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월 7일부터는 하루에 한 장애 영역 한 교과를 하던 것을 조금 더 늘렸어요. 그래서 10월 7일 보면은 PBS 진단평가 지적장애를 하나로 묶었고 수학과 과학을 같이 묶었어요. 10월 8일엔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사회통합교과, 9일에는 학습장애랑 음악, 학습장애가 양이 좀 많거든요. 그 다음에 10일에는 시각장애랑 지체장애, 미술체육, 11일에는 청각장애, 국어, 12일에는 의사소통장애, 실과 도덕 이렇게 다시 묶어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로 또 몇 번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10월 24일까지 그렇게 반복을 한 다음에 10월 25일부터는 한 번 더 압축을 해서 25일 날 볼게요. PBS 진단평가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서행동장애 이제 이만큼 암기를 하고 인출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수학과학, 사회, 통합교과 26일에는 학습장애, 시각장애, 지체장애, 음악, 미술, 체육 27일에는 청각장애, 의사소통장애, 국어, 실과, 도덕 물론 여기서 보면은 27일에는 공부할 양이 상대적으로 적겠죠? 25일이나 26일보다는. 그럼 시간이 남아요. 그럼 25일 걸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또 11월 2일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암기와 인출을 하고 자, 이제 11월 3일부터는 특수교육학 교육과정을
이틀에 한 번씩 돌릴 수 있도록 스케줄을 짰어요. 제 머릿속에 이만큼 암기와 인출이 가능해진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루에 모든 교육과정, 모든 장애 영역 이것을 다 볼 수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교육과정과 특수교육학을 한 번씩 다 훑어볼 수 있도록, 다 암기하고 인출할 수 있도록 스케줄을 이렇게 관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임용고시 합격 후기를 1, 2, 3편으로 나누어서 공부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사실 임용고시를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플랜보다는 실제로 이 플랜을 어떻게 실현을 시킬지, 정말 이 플랜대로 어떻게 공부를 할지가 가장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편에는 번외로 하루 스케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이 멘탈적인 부분이나 생활 패턴 같은 것들을 같이 좀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를 해주시고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